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해봤더니요. 그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남의 무언가의 장점을 탐하고 그것만 욕심을 내다가 내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먼저 나의 것을 관리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자존감 고취는 시작되는 거겠죠. 갑자기 왜 자존감이냐 이런 얘기 하실 텐데요. 포트 자존감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 종목은 좀 주춤하고 남의 거 급등한다고 해서 그 급등주만 부러워하다가 나를 탓하고 비하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투자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종목에 대해서 관리와 정리를 우선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종목을 찾아보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자존감을 고취시키면서 지켜가면서 포트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노력해볼게요. 박민영의 SNS 출발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참 좋지요. 지수 코스피 1% 이상 상승 2170선. 와우. 코스닥은 0.8% 상승 710포인트 기록하면서 와우, 한 주 마무리 금요일 너무 지수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게 좀 저를 스스로 위로하고자 자존감을 고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건네드렸던 건데요. 볼까요? 포트 분위기가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5종목 중에 4종목 올라갑니다. 어제 추가 매수했던 DA테크놀로지 상승해주고 있고요. 아우딘 퓨처스 오늘 2%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좀 반등 줘서 손실폭이 크게 확대되진 않은 상황. 대상은 약보합 정도 손실 구간이고요. 하지만 364만 원, 370만 원이란 이 마의 벽을 계속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스스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분들 오실 때 유난히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캐릭터가 확실한 분들이시죠. 모셨습니다. 정대 대표님, 강형균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시장 얘기, 포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방송 끝나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괜히 강 부장님한테 너무 제가 칭얼칭얼한 건 아닌가. 아우딘 퓨처스 투자의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이고 본인의 선택이었는데 괜히 강 부장님한테 너무 압박을 드린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가셔서 한켠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추가 전략 다시 세워볼게요, 부장님. 예, 제가 아우딘 퓨처스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중에 제가 한번 더 추매를 하시더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서 주중에 제가 있던 금요일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추매를 하셨던 그런 거를 볼 수 있듯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4,000원 정도 초반에 오면은 매수하는 게 좋다. 14,000원에서 한 13,800원 조금 더 깨지는 거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박스권을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800원부터 해가지고 저가를 13,800원 그리고 고가를 16,000원 여기 사이를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한 가지 아쉬운 건 수급이다. 물론 수급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차트상의 분위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춘절 이제 뭐 전후로 해가지고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한국 화장품도 많이 올랐고 다른 작은 종목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아우딘 퓨처스만 뭐 아직 그런 특혜를 수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수급이 있다가 같이 올라갈 때 한 번 더 수급이 여기서 한 30만 주 이상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17,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의견을 피력해주고 계십니다. 춘절을 앞두고 또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있을 수 있다는 모멘텀을 한번 안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블라우스 우측에 커피 묻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들여다봤더니 커피가 아니고요. 쌀국수 국물입니다. 죄송해요. 점심 쌀국수 먹고 미리 체크를 못했네요. 정대 대표님, 예. 대상이요. 갈 듯 말 듯 안 가요? 강보합, 약보합, 강보합, 약보합 계속 반복돼서 뭔가 날 약 올리고 있나 이 종목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대상에 대해서 조금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 추가 힘을 실던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담건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저번 주에 제가 18일 날 출연했을 때
추매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 하셨어요. 그때 추매하셨으면 이제 제가 조금 더 그 23일 날이죠. 수요일 날 좀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때 조금 더 수익이 올라왔을 텐데 좀 아쉽게도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어서 지금 자리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는데 지금 뭐 앵커님께서 자금이 없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돈 없어요. 예, 뭐 저 정도 손실 중에서 뭐 컷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갖고 있었는데 손실도 수익도 뭔가 딱 걸려서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대상입니다. 조금 고심을 하면서 오늘 두 분의 종목을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정대일 대표님의 세미나 소식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1월 26일 토요일이니까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이 돼요. 여의도역 4번 출구 인근의 금융투자교육원 901호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인데 사전 접수가 필수입니다. 선착순 50여 명, 문의 및 접수 카톡 아이디 나가고 있죠. 분명 정대 대표님, 정대세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 거니까요. 꼭 한번 사전 접수 미리 연락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과연 이 오늘의 핫한 이 두 분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곧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대표님의 종목이 DY파워, 강 부장님의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띤 이 두 종목인데요.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정 대표님 종목 먼저 가볼게요. DY파워. 사실 DY파워는 저희 박앵커 올백에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 박민영의 궁금주로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골라와서 샀고 수익이 나고 팔았던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저 굴삭기 업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DY파워는 그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업체로 예. 굵직한 굴삭기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 예. 하지만 지난해 크게 이 주가가 빛을 발하지 못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DY파워 지금 괜찮다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차트를 보시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 종목도 이제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현대기계,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 이런 쪽으로 이제 유압 실린더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종목 자체도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주로 이렇게 같이 엮여 있거든요. 또 하나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중국이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힘들어하고 있고 경기 둔화가 온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경기 부양 의지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가 다시 재개되면 굴삭기에 대한 중국 수요가 다시 증가가 될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중국 내 굴삭기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건설 시즌이 오잖아요. 3월 달이 되면 그때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그런 굴삭기에 대한 수요 뭐 이런 것들도 증가가 될 거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그 굴삭기 출하량을 보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경기 둔화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택 판매 지수, 즉 부동산에 대한 지표들이 호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 건설 기계 어제 같은 경우도 건설주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뭐 다시 한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 이런 모습들이 계속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연간 실적으로 봐도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안정된 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분기별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2018년 4분기죠. 4분기가 전년 17년도 4분기 대비 양호하게 더 증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지금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는 즉 그런 부분들은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네. 남북 경협주이면서 실적도 좋고 또 그런 매출 부분이 안정적인 그리고 기업이 실력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도화 엔지니어링이 좀 아쉬움을 좀 달래고자 해서 오늘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을 자극하셨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DY파워가 유압 실린더를 공급하는 업체인 정작 그 굴삭기 완성품 업체 쪽에 투자라는 건 어떤가? 두산인프라코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뭐 부동산 규제 강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그 표면 그 착공 면적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인프라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시청자들한테 이런 스몰캡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하는 차원도 있고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또 이런 것들을 듣고 얘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에 같이 엮여 있다는 그러니까 투 트랙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DY 파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매수가를 드릴까요? 네네. 가격 주세요. 매수가는 지금 뭐 크게 오늘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16,450원에 잡으셔도 되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예, 손절가는 15,000원이죠. 지금 자, 찍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16,500원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예. 네. 지금 15,000원이면 이제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졌던 즉 저항을 한번 만들고 내려와서 주가가 좀 빠졌었죠. 근데 그 저항 자리를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재차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웹젠을 말씀드릴 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조금 빠지더 하더라도 버티시면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잘 버텨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건설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하나의 이슈보다는 세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 4분기 실적, 그리고 남북 경협 이슈, 그리고 건설 시즌에 대한 성수기에 대한 그런 진입 이런 것들을 보면 뭐 DY 파워 훌륭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Y 파워. 지난 4월 말 그 당시에 궁금주로 이야기 나누고 수익 내고 나오고 그다음에 쭉 떨어졌었던 종목 1,45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연말부터 조금씩 올라와 있습니다. 연초에 거래량이 크게 실렸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웹젠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DY 파워. 강 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DY 파워 관심 두셨었나요? 예. DY 파워는 제가 들고 나갈 종목인데 저는 건설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관심이 많이 있었고 작년에 추천드렸던 태원건설도 제가 10,000원대 추천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어저께 또 많이 상승해서 한 12,000원 정도 됐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추천드렸던 대우건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렇게 건설주들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초가 되면 건설주 쪽에 더 많은 붐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건설주들이 그런 영향 받아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한 20% 정도. 네. 그리고 또 물론 지금이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DY 파워 종목도 지금 정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차트에서도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했던 부분, 15,000원 부분을 돌파하고 두 차례 한 다음에 최근 들어서 1월 7일 날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고 121선 위로 돌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쪽을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이 부분 지지해 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그 위에 있는 이제 241선과 481선 장기 표선 두 개가 수렴하고 있어요. 뭔가 모아진다는 뜻이죠. 그 모아진 부분에서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면서 또 재차 상승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뭐 거기에는 뭐 기술적 분석인 차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북 이슈도 있고 크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또 건설 붐도 있고 세 가지의 붐. 그리고 곧 다가올 그 세 가지가 다 곧 다가올 부분이라는 거 봤을 때 충분히 매수 매력이 있고 여기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강 부장님께서는 정대희 대표님 종목에 항상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같이 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포인트 그럼 전해드릴게요. 저에겐 약간 좀 추억의 이 기업 이름이에요. 한글과 네. 컴퓨터, 그죠? 한글 컴퓨터 그렇죠. 한글 컴퓨터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저희는 종목을 먼저 받아봐요. 이제 네. 상대방의 종목 먼저 보는데 DY 파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럼 저도 한국의 컴퓨터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조금 후에 갈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매집한다고 하죠. 천천히 모아 가신다면 네. 올해 상반기 그리고 뭐 중반기 안에 분명히 큰 수익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MS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이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 그 상위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 한국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공공기관은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로서 매출이나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탄탄해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셔도 계속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살짝 고개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지지되어 준다면 지금 충분하게 매수할 자리라고 보고 뭐 좋은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얘기가. 근데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스마트 시티. 이제 올해 정부 정책에 저는 이 회사가 정부 정책과 같이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스마트 시티 서울시와 같이 이제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올해 1월달에 CES 2019에서 한국어 컴퓨터에서 승차 공유, 최근 2019년도의 정책의 그 이슈라고 할까? 그 중에 하나가 공유거든요. 공유 시스템.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도 그렇고, 그리고 승차 공유 쪽에도 얘네가 지금 그 공유업체를 인수 검토 중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는 한국어 컴퓨터가 뭔가의 이슈로 일을 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매수가가 참 좋다고 바라보고요. 매수가는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오늘 강보합 13,650원. 예. 네. 11월 11일 날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25만 정도 동반해서 양봉을 그렸던 이 자리, 그리고 그 자리 부분의 중간적인 부분인 21선 오늘 기점으로 했을 때 13,300원에서 13,000원 정도, 요 정도. 지금 매수가에서 13,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으면서 계속 이렇게 모아가시다 보면은 그 위에 이제 이평선들이 계속 내려올 거예요. 장기 이평선들이. 그러면은 14,000원 이상에서 한번 수급이 붙어서 거래량이 붙어서 상승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어요. 돌격방어님은 지속적으로 지금은 실적 좋은 대형주를 잡아야 돈 버는 장입니다. 이 스모켓보단 좀 큰 종목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시고요. 엘리엘리님이 강 부장님이 말씀이 진중해서 투자 권하면 다 넘어갈 것 같다고. 그리고 두 분의 종목 모두 다 차트 5그룹 빚은 듯 예쁘다고 막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한글과 컴퓨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대희 대표님도 한글과 컴퓨터 커버하시는 종목이신가요? 의견 주실까요? 아니요, 한글과 컴퓨터 하면 김희애 씨, 그 남편이 이찬진 남편분, 씨가 네. 설립한 회사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고, 또 한글 하면은 우리가 또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좀 봤어요. 근데 네. 수급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개인 매수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외하면 지금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경제 이런 부분들의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또 차트도 상당히 이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DY라든가 좀 비슷한 모습의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상당히 또 흡사하죠, 두 종목이. 그래서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보면 개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또 DY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신이, 그러니까 이런 약간 테마성이 엮인 종목들은 단기 성향을 갖고 있는 투신이 단번에 올렸다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만 좀 여러 시청자분들이 좀 비교해서 보고 두 종목 다 괜찮다. 실적이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글과 컴퓨터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스럽네요, 오늘. 고민하실 거 없어요. 네? 한국어 컴퓨터는 지금 사시는 건 아니고요. 이때까지 얘기하시고요. 지금 사시는 네. 건 아닙니다. 지금 좋은 사시는 종목이에요. 네. 지금 DY는 사시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 강 부장님이 지금 DY 쪽으로 약간 저를 몰아가고 계신데요. 정대 대표님 종목 쪽으로. 정 대표님, 예. 대상 매도 디바이 파워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깝긴 한데 네. 좀 종목 자체가 큰 변동성이 없었잖아요. 코트에서 크게 마이너스를 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플러스를 주진 않았지만 네. 시장 대비 좀 잘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지수 방어 섹터이기 때문에 하나는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어떨까, 한국전력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을 바로 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물론 선도전기가 좀 있어서
남북 경협지라는 걸로만 놓고 보면 선도전기가 있어서 그런데 네. 이건 이제 건설 시즌도 돌아가고 실적도 있고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담아도 또 건설 섹터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인도에서 또 많은 실적이 반영이 됐어요. 많이 네. 실적도 많이 찍었고 그 부분도 있고 중국에서도 또 실적이 또 찍힐 거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라고 생각해서 봐도 되게 큰 그런 게 있지만 그거 이후에도 많은 실적도 좋고 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마치 회의하고 오신 듯한 느낌으로 강 부장님께서 함께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25,450원의 대상을 일단 포트에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어요. 대상 수익이 나다가 이렇게 됐는데 PD님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우딘 퓨처스 매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까지 매도하고 디와이퍼에 다 강하게 넣자? 이런다면? 항상 그 부장님. 주식은 다 좋은 종목인데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대상도 솔직히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렇지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났었죠. 수익이 수익이 났었죠. 났었던 거고 네. 그때 추매 금요일 날도 그렇고 지금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추매를 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근데 파시는 거죠. 아우딘 퓨처스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잘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곧 앞으로 춘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또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를 말씀드렸을 때 매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강 부장님 눈빛을 보면서 제가 이걸 매도할 수는 없겠네요. 일단 DY 파워 22주 매수 넣어 놓겠습니다. 체결되는지 여부는 마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 음악으로 교체는 됐습니다만 일단 16,700원에 던져놨으니까요. 매수 될 수 있겠죠. 정대희 대표님의 종목 중에 유일하게 힘을 받지 못했던 게 대상이었었어요. 나머지는 다 큰 수익이 났었고요. 이번은 자신 있으시죠, 정대희 대표님? DY 파워로 이번에도. 저는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제 종목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니까 시청자가 우리 앵커님에 대한 계좌도 분명히 결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손실이 나더라도 큰 손실이 아니고 또 계좌 관리를 하는 방법 차원에서도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좀 자신 있고요. DY 파워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딘 매도 반대 의견도 있으시네요. 많으시네요. 네. 대상 매도에 대해서도 왜 팔았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좀 관심을 요즘 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제가 DY 파워 자체에 대해서 언제나 좀 좋게 생각해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체결이 됐네요.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DY 파워 지금 0.3% 수익 368,500원어치 샀고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대희 대표님, 강현균 부장님과 오늘 한 주 금요일 또 재미나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